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목욕도화가 동하면 애정사가 있게 된다. 양일 간의 인수가 목욕도화다 그래요. 그래서 인수 중에서도 정인이 양일 간의 목욕도화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목욕도화가 동하게 되면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애정사가 있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요. 자, 목욕도화가 동하면 애정사가 있게 되는데 개미년 갑자월 갑진일주가 정묘시에 태어났는데 사주가 좀 많이 조금은 흉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 개수가 미토에 죽었고 이 갑자가 국생도하여 목욕살이고 갑진일주가 시박 대패살이며 갑진일주의 정묘가 시주 공망이다. 그래서 인묘가 공망이다. 자기가 앉아있는 땅을 옮겨야 된다. 여기서 보니까 필자가 이것도 갑목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정신이 나갔다. 이 갑목이 묘목 위에다 올려놨다 그래요. 이것이 아직 필자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어찌 보면은 이 사주에서는 정화가 용신인데 이 자월추의 심각한 사주이다. 그런데 이 자월에는 이 개수 투출은 없어야 하는데 이 개수가 투출을 했으니 어머니 덕은 기대할 수가 없다. 흉하다. 또한 이 묘목에 이 갑목은 양인이 되는데 이 묘목이 공망이고 자기의 인생 무대가 이 갑목 습목의 통나무. 그래서 이 습목이 갑으로 왔거나 갑술로 왔거나 미월이거나 갑목이 조토에 앉았다면 화기에 앉았다면 습목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갑진으로 왔기 때문에 습목이요. 갑자도 습목이요. 그러기 때문에 완전한 물에 젖은 습목이 정화 아궁에다가 장작을 놓고 불을 붙인다고 하는데 불이 붙지 않고 매운 연기만 나는 이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개수는 흉한 것이 왜 흉하냐면 인수가 이 자수의 록군 통군을 한다. 그리고 또한 이 개수는 진토에 통군을 한다. 그러면은 진토에서 내 일지 진토에서 개수가 나왔는데 자진 합을해서 개수가 나왔다. 개수는 갑목의 정인 모친이다. 그 모친의 젖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모친의 유전인자 그 모든 것이 이 갑목이 그대로 물려받는 그러한 양상이다. 그리고 이 자기 일지에서 개수가 투출이 되어서 정화 불을 꺼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도식이라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갑목이 무자식이다. 또한 정묘가 공망이기 때문에 무자식이 되어서 남의 자식 키우는 팔자. 이렇게 돼버린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여기에서 또한 찾아야 되겠다. 개미년에 와서 이 개수는 나의 모친이요. 미중기토는 아버지이다. 그리고 이 미중기토는 이 갑목과 합을 한다. 그래서 미토가 갑목과 합을 하는데 지지에서는 잠이 원진 관계다. 그래서 이것에서 문제가 벌써 이제 있게 되는데, 그래서 갑목이 여자니까 나의 언니는 미중기토, 신랑이 미중기토고, 그런데 잠이 원진살이 돼서 해로 못할 사람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 당주는 자기 일주에 진중 무토를 놔두고 미중기토가 합의되기 때문에 미중기토를 탐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탐한다고, 이 사람은 자기 형부인데 형부를 좋아하는 잠이 원진이 되고, 그 다음에 진중 무토가 있는데 이 무토가 자기의 남편이다. 왜냐하면 근기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되는데, 그 남편은 자진합을 하고 이 간목이 나왔다. 그래서 본처와 헤어지고 자식 하나가 있는 그 사람을 만날 것을 사주에서 상징을 하는데, 자기 몸에서는 자식을 못 낳는다 그래요. 정인격으로 시력을 득하니 신강으로 정화 무토 경금이 있어야 길명이 되는데, 추출된 정화는 공망이며 벽갑 인정시켜주는 경금이 없으니 남편 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겨울생에 개수를 제압하는 무토가 없으니 합격사주이다. 미중기토는 아버지가 되는데 정화의 근이 되어지고 개수를 제어하니 아버지 덕이 있다. 그러나 일지신토에서 개수가 투출하여 먹장 같은 우박눈이 내리는 격으로 정화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 작은 아궁이에 두 개의 간목 통나무를 놓고 불 피우는 격이 되어 불은 묻지 않고 매운 연기만 나는 형국으로 눈물 콧물이 흘러내리는 격의 사주이다. 그러한 인생이 된다. 눈물 콧물 흘리고 우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정화가 앉은 자리 미토라면 벽갑 인정을 안 해도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갑진백호 여명들은 세심하고 꼼꼼하여 재물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사랑받는 현처가 될 수 있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사주에서 일지신토에서 이 개수가 투출되어 불빛을 가리는 격이니 어머니의 덕과 남편 덕이 불미하며 시주공망의 월수가 국생도화로 호색하고 폐지하는 형제가 있을 것을 상징한다. 또한 자진합으로 인수 목욕도화가 통하게 되니 당주 역시 애정사의 비밀이 있게 되는데, 대체로 간목이 정화를 만나 정신통명이 되면 장작에 불이 붙은 격으로 학문이나 애수적 재능이 탁월하게 되는데, 정화는 전등불 등대불의 역할이고 전기가 된다. 그러므로 정보통신, 전자, 전산, 컴퓨터 관련 계통, 웹 디자인, 예술, 발명 같은 게 직업성으로 좋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개수가 무토 한 글자로 바뀌었다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러한 사주다. 그런데 이 개수는 무토로 바꿀 수는 없겠죠. 개미년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무토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경금이 있어서 벽갑 인정을 해줘야 이 정화가 살아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벽갑 인정하는 경금이 없고 이 진중에 무토가 투출이 되었으면 상관이 없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무토 투출이 없고 개수 출을 해서 오히려 정화 불을 꺼버리니 내가 내 발등을 찍어버린다. 왜냐면 갑진 일주에서 내 몸에서 개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덕은 눈 씻고 찾아도 없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요. 간목일간이 병이시에 태어나면 목화통명이다. 밝고 환한 인생으로 대단히 길한 데 비해서 정묘시에 태어나니 형제 동료도 자식덕이 부족하게 되며 위시무종하고 낭비벽이 있게 되며 불운을 만나면 가사를 탕지하고 대패한다는 암시가 있으며, 정화를 극하는 기수가 정인이지만 귀신이 되니 공부로 성공하기 어려운 점을 상징하는데, 왜냐하면 정격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은 이 개수는 이 정화에 불을 끄고 이 자월 간목은 물을 먹지 않는 나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 정인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화기가 유력하다면 얼마든지 또 물을 먹겠죠. 인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로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때는.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이 정화도 해약하고 물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는 간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로 성공을 못한다 그래요. 이거에서는. 또한 어머니 덕이 불미하게 되는데 그것은 잠이 원진이 되어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지 않았고 조상불붕하며 부모님과의 사이도 좋지 않다. 당주는 무관살로 통관 용신인 정화를 남편 성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토기는 근기를 생하니 토기에서 남편을 찾아야 한다. 미중기토와 진중무토가 있으나 미중기토는 월간간목 언니의 남편이고 진중무토가 당주의 남편이다. 그런데 진중에 무게합이 있고 개수가 추출했으며 자진합을 하고 자수는 간목을 낳았으니 자식 달린 결혼 실패한 유부남이 인연이다. 원 이 사람이 내 일지 갑진 일주에서 진중무토 남편이 자진합을 했고 이 계수가 투출이 되었다 거기에서. 그리고 자진합을 해서 이 자수는 간목이 데려왔다. 그래서 자식이 하나 있는 유부남이 이 사람의 정실 남편. 그래서 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미 사주에 정해져 있다. 첩이 될 것이. 남편의 첫 여자는 국생도화로 잘난 척과 낭비벽이 심하여 이별하였고 그 다음 당주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개수의 육지는 미토이고 미중기토와 각기 합의되어 형부와 애정사가 있게 되어 언니는 이별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정신이 이 원진살이 되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서 그래서 정계 칠살이 되고 잠이 원진이 되어서 형부의 꼬임에 빠져서 미중기토와 합정을 하고 그리고 이걸 언니한테 들켜서 언니 부부도 이별하고 이 사람은 도망을 가버렸다 집에서.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가출해서 숨어 살다가 이제 무토 대운이 오니까 이때 내 사주에 정해진 그 울로대로 자식 달린 유부남과 결혼하게 되었으니 사주란 무서운 것이다. 인수의 목욕도합 활동은 육친간의 애정사도 있어 본다는 그 말은 믿을 만한 말인 것이다. 당주는 자식을 못 낳아서 무자식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주공망에 일지신토에서 투출된 개수가 정화를 파극합으로 자식이 없는 것이다. 하여간 이런 원인은 갑진일주로 자수도와 합을 하여 당주 일간간목도 호색하는 여자이다. 여명사주가 시주공망에 시주가 식상이 되면 무자식인 경우가 대단히 많다. 내 일지에서 투출천관이 식상 자식을 파극시키면은 거의 다 100% 무자식이다. 그런데 낳을 수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내 사주만 가지고 자식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남편의 인연줄이 있기 때문에 자식은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공을 많이 들이거나 많이 베풀고 보시하거나 혹은 남편의 인연으로 자식이 생기기도 한다. 하여간 갑자 올주는 당진의 언니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전처로 간목이 투출되어 나왔으니 아들이 하나 있다. 그러므로 남의 자식 키워주는 팔자인 것인데 일지는 나의 배우자궁이며 자궁에도 해당된다. 특히 진토가 상징하는 글자가 자궁, 유방, 생기기를 상징하게 되는데 일지에서 도식하는 천관이 투출하면 자식과 인연이 없고 무자식이 되기 쉽다. 그리고 정화가 파극되기 때문에 자궁병, 유방암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남편궁을 극하면 남편과는 인연불미하고 생이사별하기 쉽다. 다시 말해서 개수가 투출하여 정화를 극하니 무자식이 되었고 남편은 자진합에 간목이 투출하여 무토를 극하니 전처와 헤어진 것이다. 그리고 미중기토 형부의 남편과 합정을 한 것은 이 사람이 간목일간이었기 때문에 각기 합으로
그리고 이 사주에서 무조건 기토가 있다 해서 이렇게 요 형부와 합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것을 잘 봐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보면 큰일 난다 그래요. 이 이유는 아까도 수차 얘기했지만 정계 7살과 잠이 원진살에 의해서 그리고 내 일지 진중에서 개수가 추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상당히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사주를 갖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정확한 이유를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아셔야만이 누구 사주를 보고 실수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형부하고 합정을 하고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고 형부는 이런 사람이고 언니는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을 결혼하게 되고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을 알아야 이것이 육친론이다 그래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본인들 공부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